류현진의 2024년 회고와 2025년 도약, 한화 이글스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다. 2024년 한화 이글스는 큰 기대 속에 시즌을 시작했다. 리빌딩 완료라는 자신감과 함께 KBO 리그로 복귀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합류하며 팬들의 기대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결과는 5강 실패로 마무리되었다. 류현진은 아쉬움 가득한 시즌을 돌아보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2025년의 도약을 다짐했다. 2024 시즌의 교훈, 기대와 현실의 간극. 류현진은 8년 총액 170억 원의 한화로 복귀하며 12년 만에 KBO 리그로 돌아왔다. 그는 28경기에서 158.이닝을 소화하며 10승 8패, 평균 자책점 3.87을 기록했다. 준수한 성적이었지만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 특히 초반 부진과 기복이 팀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의 차이가 너무 컸다며 류현진은 자신에게 아쉬운 점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한 이닝에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 흐름을 잃었던 순간들을 지적하며 내년에는 기복을 줄이고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새로운 맞대결.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시절 팀 동료였던 야시엘 푸이그와 내년 시즌 맞대결을 앞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니 설렌다며 푸이그를 상대로 다시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다저스에서 함께했던 추억과 우정을 언급하며 KBO 리그에서의 맞대결이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5 시즌, 새로운 시작. 한화는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전력을 보강했다. FA 시장에서 선발 투수 엄상백과 내야수 심우준을 영입하며 마운드와 수비진을 강화했다. 또한 새 구장의 개장을 통해 팬들과 선수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현진은 새 구장에서 잘 적응하고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선발진의 강화를 통해 중간 투수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내년에는 팀과 함께 가을 야구에 진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나지 않은 도전. 2024 시즌은 아쉬움이 많았지만 류현진과 한화 이글스는 이를 교훈 삼아 새롭게 나아가고자 한다. 류현진은 올해를 잊지 않고 내년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2025년 한화와 류현진이 과연 어떤 새로운 도약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 야구계 희대의 비상계엄 속 불안의 밤. 한국 사회를 강타한 희대의 비상계엄 사태는 스포츠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KBO 리그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 계약 문제로 긴장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며 밤잠을 설쳤다. 외국인 선수 계약 그칠 줄 모르는 걱정. 지난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자 외신들은 이 소식을 긴급 보도하며 주목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민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한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는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후 곧바로 외국인 선수 계약이 떠올랐다며 당시 심정을 전했다. 불안한 정세로 인해 계약을 거부하거나 이를 구실로 몸값을 올리려는 외국인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다른 구단 관계자는 이런 상황은 워낙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영향을 예측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계엄이 장기화됐다면 선수들이 계약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6시간 만에 해제, 그러나 남은 불안. 다행히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그러나 계엄 발동 자체가 외국인 선수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남길 가능성은 여전하다. 과거 KBO 리그에서 퇴출된 한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서 전쟁 공포로 늘 불안했다고 털어놓은 사례도 있었다. 이는 적응 실패의 핑계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정세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구단의 역할과 외국인 선수와의 소통, 계약이 이미 완료된 선수들조차 이번 사건으로 한국 생활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한 구단 통역사는 이른 아침부터 외국인 선수에게 무슨 일이냐, 괜찮은 상황이냐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행히 계엄 해제 후였고 선수의 성격도 긍정적인 편이라 상황 설명 후 안정을 되찾았지만 모든 선수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보장은 없다. 결국 구단이 외국인 선수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앞으로의 과제. 비록 이번 계엄 사태가 빠르게 종료됐지만 KBO 리그와 구단은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정세 변화에 민감한 외국인 선수들에게 한국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구단의 문제를 넘어 한국 프로야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전체 1순위 지명, 외사촌 동생과의 맞대결, 김민수의 특별한 기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포수 김민수가 히어로즈의 전체 1순위로 지명된 외사촌 동생 정현우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미소를 지었다. 정현우는 덕수고의 에이스 투수로 고교 투수 랭킹 1위의 실력을 인정받아 계약금 5억 원을 약속받으며 키움의 새로운 전력으로 합류했다. 프로야구의 새로운 기대주. 정현우는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루키 캠프를 마친 후 첫 프로 훈련에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철저한 준비 과정을 경험했다며 몸과 마음을 다져 앞으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미 프로 부대에 적응할 준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형한테 변하고는 안 돼. 김민수의 유쾌한 조언. 외사촌 동생의 지명 소식에 대해 김민수는 처음에는 야구가 힘들 거라며 말리기도 했지만 지금 보면 큰 인재를 막을 뻔했다고 농담 섞인 말을 전했다. 이어 동생이 잘하고 있으니 굳이 조언할 필요는 없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응원했다고 말했다. 투타 맞대결을 상상한 김민수는 정현우와 배터리로 만나고 싶었지만 타석에서 대결한다면 직구를 던지는 게 맞지 않겠냐. 형에게 변화구는 금지다라며 유쾌한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동생이 키움의 선발 투수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활약할 것이라 기대를 드러냈다. 올 시즌 돌아오기와 내년 결혼 준비. 김민수는 올 시즌 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윙, 1홈런, 3타점을 기록하며 꾸준히 경험을 쌓았다. 특히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되며 값진 무대를 경험한 그는 올해 초반에는 어려웠지만 후반기에 타격이 좋아졌다고 회상했다. 내년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민수는 결혼이 부담감을 주기보다는 평소처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상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김민수는 항상 많은 경기에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야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에서의 자신의 포텐셜이 터지기를 기대하며 꾸준히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김민수와 정현우 두 사람의 향후 활약이 KBO 리그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대도 마운드도 완벽히 소화한 삼성 원태인, 더 큰 꿈을 그리다. 삼성 라이온즈의 원태인, 올 시즌 눈부신 활약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새로운 경험과 성취를 기록하며 다채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다. 군대에서 빛난 특등 사수 원태인, 올 시즌 이별 경기에서 15승 6패, 평균 자책점 3.66을 기록하며 삼성을 한국 시리즈로 이끈 원태인은 곽빈과 함께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시즌 종료 후에는 대구 54단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으며 예술체육요원으로서 군 복무를 시작했다. 훈련소에서 원태인은 20발 중 18발을 명중시키며 특등 사수의 자격을 획득했다. 0.4격 때는 관역을 놓쳐 동료들에게 실망스럽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웃으며 회상한 그는 기록 사격에서는 집중력을 발휘해 높은 명중률을 자랑했다. 훈련소에서 중대장 훈련병을 맡은 그는 원래는 조용히 지내려고 했지만 중대장 훈련병에게 휴대전화를 30분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혹했다며 장난스러운 이유를 밝혔다.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어깨 부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목표. 한국 시리즈와 포스트 시즌에서도 원태인의 활약은 눈부셨다. LG와의 플레이오프에선 승리 투수가 되었고 KIA와의 한국 시리즈에서는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을 이끌었다. 그러나 4차전에선 어깨 회전근 부상으로 인해 조기 강판되었고 프리미어 12 대표팀 합류도 좌절됐다. 그는 훈련소 입소 전에 촬영한 결과 약 60% 정도 회복된 상태였다며 곧 재검사를 받을 예정인데 이번에는 완치된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년 더 높은 곳을 향한 준비. 원태인의 내년 목표는 명확하다. 더 나은 투구와 팀 우승이다. 올해 좋은 성적을 냈지만 내년에는 더 노력해야 한다며 포스트 시즌에서 밸런스가 너무 좋아 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스프링 캠프에서는 새로운 결정구를 준비할 계획이다. 체인지업이 타자들에게 익숙해졌다며 큰 무대에서는 삼진 능력이 중요하다. 새로운 결정구를 장착해 WBC 같은 국제대회에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제대회를 향한 도전. 원태인은 저에게 국제대회 1선발 자리는 아직 의문부호가 붙는다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냉정히 내렸다.
하지만 그는 삼진 능력을 키워 2026년 WBC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투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대에서도 마운드에서도 진가를 발휘한 원태인. 그의 투혼과 도전 정신이 내년 시즌과 국제대회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WBC에서는 이런 아픔 없어야 원태인의 새로운 도전. 삼성 라이온즈의 에이스 원태인 2023 시즌을 자신의 커리어 하이로 마무리했지만 프리미어 12대회 불참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202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키에서 더 나은 결과를 다짐했다. 최고의 한 해, 그리고 새로운 도전. 올 시즌 원태인은 이번 경기에 등판해 15승 6패, 평균 자책점 3.66으로 곽규산과 함께 다승왕 타이틀을 차지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즌 후 훈련소 입소로 인해 프리미어 CE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한국은 프리미어 CE에서 선발진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으며 조별리그 탈락에 고배를 마셨다. 훈련소에서 대회를 지켜본 원태인은 한국 야구가 올해 1,000만 관중을 돌파했는데 국제대회에서까지 좋은 성적을 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WBC에선 이런 아픔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훈련소 경험 그리고 어깨 부상, 병역 특례로 3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원태인은 훈련소 생활을 힘들지만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버틴 것이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어깨 통증으로 조기 강판된 그는 검진 결과 오른쪽 어깨 관절 와순 손상을 입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 대해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캐치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트레이너와 함께 새 시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대회에 대한 각오와 목표. 원태인은 프리미어 CE 불참을 아쉬워하면서도 이번 대회에서의 경험이 모든 선수들에게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WBC에선 좋지 않은 성적을 냈다. 다가올 국제대회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팀과 개인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WBC를 대비해 새로운 결정구를 준비 중이다. 체인지업이 타자들에게 익숙해졌다. 큰 무대에서는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내년 스프링 캠프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발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즌과 우승을 향한 열망. 올해를 팀과 팬들과 함께한 잊지 못할 시즌으로 평가한 그는 내년에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싶다며 한국 시리즈 우승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그는 삼진 능력을 키워 대표팀의 확실한 1선발로 자리 잡고 싶다며 KBO 리그와 국제 무대에서 동시에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WBC는 물론 2024 시즌에서도 새로운 원태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는 그의 다짐은 팬들에게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에서 돌아올 재구 잡힌 황동재, 삼성의 미래 에이스가 될까? 삼성 라이온즈의 유망주 황동재 23가 더 나은 투수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동료 내야수 이재현과 함께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위치한 야구 전문 훈련시설 크레시 스포츠 포먼스 3주간 훈련하며 체력 관리와 제구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황동재, 제구는 최대 과제야. 황동재는 2020년 삼성의 1차 지명자로 입단했지만 이후 팔꿈치 수술과 부상 여파로 꾸준히 1군에 자리 잡지 못했다. 2023년까지 24경기에서 1승 8패, 평균 자점 7.76을 기록하며 고전했다. 그러나 2024년엔 15경기 42이닝 동안 1승 2패, 평균 자책점 4.07을 기록하며 데뷔 이후 가장 좋은 시즌을 보냈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2차례 등판하며 가능성을 증명했다. 비록 안정적인 제구가 부족해 볼넷과 실점이 잦았지만 선발 투수로서 5이닝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미국 훈련, 제구력 향상의 기회. 황동재는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아직 제구가 불안정하다. 반드시 안정적인 투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이번 미국 훈련의 주요 목표 역시 제구력 향상이다. 삼성 구단은 CSP에서 체력 관리 노하우와 함께 황동재의 투구 루틴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 짧은 3주간의 일정이지만 알찬 훈련을 통해 황동재가 큰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다. 강점과 가능성. 황동재는 불같은 강속구를 던지는 유형의 투수는 아니지만 매년 구속이 상승하며 2024년 평균 142, 143 포커를 기록했다. 아직 더 빠른 공을 던질 잠재력도 충분하다. 그의 투구는 힘과 구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볼넷을 줄이지 못하면 선발진에서 자리를 잡기 어렵다. 황동재는 삼진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스스로 약점을 보완할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 유학을 통해 볼넷 없는 투구를 목표로 더 날카로운 투수가 되어 돌아올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에이스로 성장할까? 황동재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올 시즌 보여준 가능성과 미국 훈련의 경험이 더해지면 그는 삼성의 미래 선발진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2025년 시즌 제구가 잡힌 황동재라는 수식어가 붙는 투수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의 성장은 삼성 팬들과 야구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